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결혼 24년차 대학생 둘이 있는 선배로서 한마디 할게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제발.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결혼 24년차면 아마 이분이 50살이 넘었겠죠? 남자분이니까. 아니, 결혼 늦게 했으면 지금 환갑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어떤 단서가 있냐 하면 제목에 대학생 둘입니다. 가장으로서 힘든 시기입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왜 힘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댓글 다신 분이 만약에 대기업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이 학자금 내기가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뭐냐 하면, 자녀가 2명 있으면 둘 다 대학교 갈 경우. 이게 미칩니다, 이게. 예. 어지간히 벌지 않아서는 커버가 안 돼요. 여러분, 대학교 놓고 비싸잖아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예체능이다. 음악 미술 체육이라고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의치한약수다. 의치한약수 6년이잖아. 6년. 왜 힘들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힘들지 알 것 같아요. 워낙에 등록금 비싸다 보니까. 좀 좋은 회사 다니면, 뭐 대기업 같은 회사 다니면, 대기업은 좋은 게, 자녀학자금이 지원되거든요. 자녀학자금 지원. 대기업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전액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메리트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많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대기업 다니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그건 학자금 지원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이 있죠. 예. 공무원도 학자금 지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돈 벌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빡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분 외벌이신 것 같아요. 외벌이신 것 같습니다. 외벌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부관계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분이 뭔가 이제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이혼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 힘에 붙인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이제 돈 벌어 갖다 바치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아버지고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뼈 빠지 고생해서 우리 집에 돌아가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어머니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요즘에 그게 좀 심해집니다. 이게 남자들 눈에 보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제가 전에 그런 썰 풀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숨은 이유라고 숨은 진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썰을 풀었는데 그걸 대다수의 남자들이 공감했어요. 제가 거기 핵심적인 얘기는 결혼 안 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다 봤을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 생활 했는지, 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현재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보라고. 자기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가족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실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의 절대다수는 돈 버는 기계로 살았어. 돈 버는 기계. 철저하게. 근데 그걸 거역하지 않고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가족들이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얼마나 숭고한 건데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감사함과 고마움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돈 못 벌면 뭐 구박한다거나 밥 안 차려준다거나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자랐어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나도 저런 취급 받겠네. 오히려 지금은 아버지 때보다 결혼 나이가 더 높은데 지금 결혼하는 분들 중에 와이프한테 정말 따뜻한 말이나 아니면 배려 같은 것들 제대로 바라본 적 있냐? 거기에 대해서
미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전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폭발적인 반응이. 이거는 여자들도 감히 얘기 못하는 부분이야. 특히 요즘에 미디어 보면 보통 약간 미디어가 어머니 중심적으로 미디어가 돌아가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아버지의 고생스러운 길,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는 단 1도 얘기 안 해. 약속인 한 것처럼.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분들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댓글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달린 댓글인데 댓글 내용 자체는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하진 않는데 이 댓글 다신 분이 좀 나쁜 의도가 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 다신 분 이 영상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괜찮다 하면 결혼하셔요. 여기 댓글은 너무 부정적이라 이런 걸 쓰긴 그런데 애가 주는 행복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도 가고 바람도 쐬고 돈 모아가는 재미도 있고 장점도 많습니다. 9개월 연애 결혼한 후배도 그쪽 여성분 배경이 빵빵해서 와이프 쪽으로 돈 안 보내는데 그 친구도 막 행복해하는 것 같진 않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라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땐 좋은 내용인데 굉장히 이분이 의도가 좀 삐딱합니다. 일단 오타가 많습니다. 이분 한글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고칠게요. 여자가 괜찮다면 네, 맞춤법이 완전히 뭐 개나 져버렸네요. 애가 물건입니까? 애가 물건이에요? 애가 레고입니까? 피규어예요? 애가 아니라 애들을 키우면서 주는 행복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이 다른 댓글 달았는데 이분이 아직 지금의 젊은 사람들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고 있는데 욕먹을 만한 글을 적었어요. 자, 댓글 잘 보세요. 물론 저희 시청자분 중에 독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이분이 좀 약간 삐딱선을 타고 본인이 삐딱선을 타고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흔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본인이 삐딱선을 타고 적었는지. 자, 일단 여자가 괜찮다면 결혼하세요. 좋습니다. 아, 여자가 괜찮다면 결혼해도 되죠. 여자가 괜찮다면. 좋은 여자라면 당연히 잡아야지. 잡아야 됩니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잡아야 돼. 근데 요즘에는 좋은 여자를 사실 좀 잡기 힘듭니다. 여자는 많은데 그 좋은 여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좋은 여자가 솔직히 말하자면 점점 희소해지는 느낌이에요. 남자들이 왜 괜찮은 여자, 좋은 여자를 안 만나려고 했어? 만나려고 했지만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점점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결혼 안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잖아. 연애 경험 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결혼 안 하려고 마음먹을까? 결혼하려고 나도 만나봤지만 여러 가지 어떤 좀 이제 연애하면서 그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좋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는 게 맞아. 좋은 남자가 있으면 결혼하는 게 맞고. 근데 요즘엔 좀 어려워요. 자, 여기 댓글은 모두 부정적이라. 이런 얘기를 왜 적어? 자, 아니 이걸 뭔가 나보고 보란 듯이 이걸 적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면 야 덤비다 이거예요. 컴온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댓글 적으신 분들 보면 자기가 적는 것만 생각하고 이 말이 어떻게 전파될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좀 무지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그 어떤 있잖아요.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약간 옛날로 내려간 느낌이야. 워낙에 온라인으로 있잖아. 댓글만 끄적거리다 보니까 오타는 말할 것도 없고 문맥도 안 맞고 자기가 말하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전파해야 될지를 생각도 안 하고 적어요. 너무 부정적이라. 이런 거를 왜 던집니까? 아니, 이런 말을 왜 던져요? 그럼 본인은 긍정적이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부정적인 것 같은데? 본인도, 야, 잘 들으세요. 팩트로 얘기하면 본인도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부정적이야. 안 그래? 본인도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더 부정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어요. 아, 맞잖아. 본인도 반대 입장에서 난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하고 있는 어떤 미혼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적은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본인도 부정적인 거예요. 본인도 너무 부정적인 겁니다. 이런 말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너무 부정적인 거야. 지금 싱글 라이프 사시는 분들, 아니 비혼주의자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냐? 제가 결혼할 때하고 당시하고 지금하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마인드가 달라져서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서를 따라야죠. 봐봐, 내용이 달라지죠. 아까처럼 너무 부정적이다는 거 다르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분이 다른 댓글을 적었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가 좀 됐어. 이 댓글 적으신 분이. 결혼한 지 한 9년 되는 것 같아. 애가 뭐 자기가 9살짜리 애 키운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2000년대 2010년 초반에 결혼했어. 근데 댓글 적으시면 잘 들으세요. 본인이 결혼한 2011, 12, 13 이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그때는 이런 뭐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크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결혼할 때하고 지금 결혼할 때가 다르다고요. 님이 결혼했을 때 지금 그때 아파트 샀을 때 그 아파트 집값하고 지금의 집값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왜 지금 이렇게 시각이 변했을까? 님이 지금 미혼 남자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은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 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말 까는 거야. 근데 본인도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 안 한 비혼 남자에 대해서 미혼 남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댓글 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글로 적어놨으니까. 애를 키우면서 주는 행복 상당합니다. 상당하겠죠. 당연히 애가 중요하지, 결혼할 때.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가족 여행도 가고 바람도 쐬고 돈 모아가는 재미도 있고 장점도 많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왜 장점만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무슨 결혼하는 게 무슨 뭐 유토피아입니까? 좋은 것만 있게. 솔직히 말해서 결혼이라는 게 장점과 단점을 따지면 단점이 훨씬 더 많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장점이 주는 것들이 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도 그런 장점이 있어도 단점이 많은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게 많다는 거는 알잖아. 애 키우는 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거 어렵다는 거. 생활 유지하는 거 어렵다는 거. 결혼 하나 안 하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 기혼자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왜 자꾸 약간 좀 이분법적인 사고로 뭐 아니면 도란 사고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봐봐.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는 거잖아. 약간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혼에 대해서 뭔가 좀,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싸그리 매도하는 식으로 적은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은 그래요. 이미 적은 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본인 결혼, 자, 잘 들으십시오. 폐폭을 하겠습니다. 자, 코이메님, 따실 거면 따세요. 제 목소리. 여기까진 좋아.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뒤에는 뭡니까?
님이 행복하게 살면 됐지. 왜 주변에 국제 결혼하신 분을 들먹거립니까? 아, 국제 결혼도 국제 결혼 나눔이잖아. 아, 본인 행복하게 살면 됐지. 왜 그거를 뭐, 남 결혼을 한 걸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뭐 흠결잡고 그래. 그 사람들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이분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비아리 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사람끼리 살면 되고, 국결했으면 국결하시면 살면 돼. 서로 터치 안 하고 살면 된다니까요. 아, 본인이 보면 약간 국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네. 본인이 뭔데? 아니, 내가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면 그거를 족한 거예요. 근데 왜 남의 집안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 알아서 문제 아니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국제결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지만 뭔가 결혼 잘못한 사람 있다고 내가 제 얘기 있잖아. 국제결혼 한다고 무조건 행복하지 않다. 분명히 문제가 터진다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면 문제 안 터집니까? 우리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면 문제 더 많이 터져. 이혼율이 증명하잖아요. 이것도 웃긴 거야. 본인이 행복하니까 한국 여자를 물어 결혼해라. 완전 못 논리죠. 약간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본인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확신하네요. 국제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지금 비혼주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둘 다 가지고 있네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분들한테 뭐라 생각이 없어요. 그냥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하면 자기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살면 돼. 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열심히 살면 됐으니까 자꾸 결혼 안 한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국제 결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각자에게 가면 된다. 이거잖아 나는. 근데 왜 자꾸 이 댓글 다신 분은 약간 그런 거야. 나는 결혼했으니까 난 그 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내비친 거예요. 님이 글로 증명한 겁니다. 글로. 어? 그 친구도 막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님이 어떻게 그 사람 집안 사정을 다 합니까? 그 사람 집안성을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남의 집안 사정 모릅니다. 몰라야 정상이에요. 우리 집안 사정 말고는 몰라야 정상입니다. 자, 님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면 굳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굳이 뭐 결혼 안 한 사람, 국제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 사례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결혼하면 참 힘든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같이 좋은 자가 결혼하면 어느 정도 그 고생도 같이 하면 좀 버틸만 합니다. 앞으로 뭐 넘어갈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뭐 지금 잘 극복했으면 앞으로도 열심히 한 잘 극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봐봐요. 아까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없다. 본인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겠지. 본인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넌저시 꺼낸 겁니다. 넌저시. 본인이 기본적으로 뭐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한국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밑발 왜 깔았어 아까 그게? 저건 있잖아 유부남한테 욕먹습니다. 결혼하신 분한테 욕먹어요. 빈스님 웃는 게 이쁘니 결혼하셨죠? 저건 있잖아 결혼하신 분들 또 커버 안 쳐주는 거야. 그래 아 진짜 찐따같이 왜 저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지들끼리 열심히 살고 행복하면 장땡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히 열심히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분들한테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 딱 이거잖아 왜 굳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끼리 들먹거려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도 편 못 들어주는 거예요 이 댓글 다신 분 아니 결혼하신 분들 있어도 그냥 조용히 살잖아 오히려 있잖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 자 웃는 게 이쁘니 이제 비슷히 잘 들으 진짜 행복한 거는 굳이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좀 살면서 좀 부딪히는 게 있어도 뭐 사과도 하고 뭐 맛있는 것 좀 먹고 서로
좀, 어? 싸우는 게 있어도, 자고 일어나서 또, 밤에 행복한 시간도 좀 갖고, 그러면 또 풀리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면서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 키워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꼭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 얘기해야 돼? 일일이 다 막 누구한테 설명하고 해야 됩니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행복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면서 어? 굳이 막 결혼 안 한 사람들 까내려 가면서 뭐 국제 결혼하신 분들 굳이 흠결 잡아가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행복하다 이건 알겠는데요. 굳이 있잖아요. 굳이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들먹거리며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결혼하시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이제 어려움이든 극복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결혼해서 행복한 거 좋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굳이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혼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뭔가 삐딱선을 타가지고 댓글을 적으시니까 이런 반응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약간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솔직히 말해, 댓글 적으신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다 부정적인 걸로. 여론은 본인이 스스로 조성을 해버렸잖아요. 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비혼주의 한 사람들 다 모여. 와라.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남의 가정사는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남의 가정사의 껍데기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정말 멍청한 겁니다. 정말 멍청한 거예요. 남의 집안 사정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가정만 잘 간수하시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뭐 결혼 안 하신 분이 어떻든, 국제결혼 어떻든, 그건 본인이 일하라 저라 할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인생 열심히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댓글을 다실 때 좀 확인 좀 해보시죠. 확인 좀. 뻘글을 적어놓고 확인도 안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댓글 적으실 때 몇 번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